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새벽달님의 신간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 가져왔어요. 이 책은 아주 나오기 전부터 화제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책이죠. 20년 동안 육아 경험이 있고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엄마표 영어로 우리나라에 정말 최고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새벽달님이시죠. 수십만 엄마들의 교육 멘토,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의 따끔하지만 따뜻한 엄마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뭐 엄마표 영어 공부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두 아들을 화내지 않고 잘 키웠는지 그 노하우를 알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자녀 교육 강연 1위, 요즘 엄마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 강사시죠. 블로그도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습니다. 저희 김유라 TV에 출연하신 적도 있죠. 저랑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고, 제가 또 본받아야 될 점도 매우 많은 육아 선배, 인생 선배세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되게 아프고, 되게 감동적이고, 또 저와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 육아의 시작은 친정엄마와 반대로 키우자였다. 아이에게 절대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며 체벌은 폭행임을 잊지 않을 것. 아이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 아이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 엄마가 너에게 실수했다. 미안해. 말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조심조심 키울 것.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다 힘들죠. 요즘 점점 아이를 낳고 있지 않죠.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나는 한 번도 부모에게 존중받고 자란 적 없는데 왜 나에게 애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강요하는가?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하기도 하고. 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애한테 도저히 못 주겠네. 배째라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에 내가 불쌍해서 엉엉 울었고 지금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불쌍해서 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아를 통해 더 마음이 넉넉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이 늦는 아이, 뭔가 좀 늦은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막 이제 뭐라고 하죠. 막 뭐 모자란 게 아닌가,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요즘은 되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새벽달님은 이런 이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말이 늦는 아이들은 확실히 말이 빠른 아이들과는 다른 감각을 쓰고 또 그 감각을 강화하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단한다. 말이 빠르면 똑똑하다고, 말이 느리면 멍청하다고, 말 못하는 아이의 뇌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큰 그릇을 채우려면 오래 걸린다라는 말처럼 뭐가 이렇게 많이 채워져야 되는 아이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들은 뭐 한 단어씩 말하는 게 아니라 쭉 문장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중언어 한 아이들이 또 말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영어랑 한국어 같이 해서 이제 영어랑 한국어를 또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 정확히 말하면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심술을 쓰고 싶을 때는 바로 카메라를 들고 아이의 순간을 찍는다. 찰칵 소리와 함께 내 안의 분노나 짜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라는 노하우를 주셨어요. 저도 이제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해요. 저는 사실 뭐 기록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카메라를 통해 보는 어떤 시각이 약간 제3자의 시각처럼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극 같은 사진도 코미디가 될 수 있고 단 아이가 울며 불며 난리칠 때는 안 된다. 눈치껏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달님은 처음에 워킹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워킹맘으로서 엄마표 영어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가 잠든 밤 시간에 마케팅 관련 원서나 책을 정독을 해야만 했대요. 그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첫 번째 아이에게 본의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 일기장, 이 안에 일기장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쓴 일기장. 아이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한 5살, 6살, 한 51개월쯤 된 아이에게. 엄마는 이 책 오늘까지 다 읽고 싶은데 엄마 책 읽을 동안 넌 뭐 하고 싶니?
여기서 되게 이 어린 아이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거 알 수 있죠. 저도 이 방법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책을 어떻게 봤냐요, 애기들 키우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하고 너희들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클래식을 들려줬기로 유명합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재즈, 국악, 클래식 같은 고전 음악을 틀어놓는 루틴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두 아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고 첫째는 피아노를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맘인 엄마가 밤새 책을 읽어줄 수가 없죠. 너무 피곤하니까. 먼저 잠든 날이 많았대요. 피곤해서. 그래서 카세트를 머리맡에 두고요. 영어 그림책을 읽는 소리를 녹음을 해놓고 너무 졸린 날 이렇게 말했대요. 혹시 엄마가 먼저 잠들면 이거 눌러서 듣다가 코 자. 아이는 그렇게 내가 잠든 이후에도 1시간은 더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 소리를 듣다 잠들었다. 이게 바로 엄마표 세이펜이죠. 요즘은 펜을 딱딱 찍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되게 좋죠. 그런 시절에 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조차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이에게 말 거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녹화도 좋다라고 해요. 내 목소리에서 꼴이 떨어지는지 짜증과 신경질이 배어있는지는 녹음 파일과 녹화 영상을 보면 즉시 파악된다라고 해요. 녹음된 내 목소리를 재생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해요. 저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란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드럽게 말 걸기가 좀 된다고 해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우리가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거 좀 내가 날카롭게 말을 하네? 이런 부분은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내가 조금 더 변화하고 싶다면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요 부분이 저랑 되게 마인드가 비슷해서 막 공감하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한 건 알죠? 자기가 잘못한지 다 알아요. 근데 비난을 받지 않더라도 엄마에게 호되게 혼날 것을 예상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넘기면 아이의 양심은 더 예민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이를 혼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따뜻한 엄마가 있다면 아이의 양심이, 아니 엄마의 사랑이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래서 잘 자란 어른들을 보면은 엄마가 믿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엄마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아무 상관이 없고, 반대로 엄마가 유명하고 똑똑하고 막 학벌도 좋고 부자인데 자식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런 경우 보면은 야단적거나 너무나 높은 목표를 항상 엄마가 주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러면 오히려 막 혼내고 이러면 자존감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후천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육아에서는요. 물론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죠. 아이의 타고난 성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새벽달님은 정말 육아 강연을 많이 하셨죠.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아이 교육, 육아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웃집 아줌마한테도 묻지 마시고 당사자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정답은 아이한테 있어요. 아이랑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아이를 키울 때 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보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아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의 욕구,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거 하면 좋죠.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어디 딴 데 가서 상담받고 내 얘기는 안 들어요. 내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새벽달님의 아이는요, 막 이렇게 막 달라붙었대요. 막 4살, 5살 이때도 막 징징거리면서 엄마 품에 찰싹 달라붙어서 사람들이 막 되게 유별나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애착 문제가 있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아이마다 엄마를 원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믿었고, 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평균 이상으로 원한다면 내가 그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웃 엄마들의 손가락질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자, 이렇게 육아에 확실한 신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징징거리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를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유를 파악했으면 아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이유를 모를 때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안아주거나 바라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욕구 표현이 서툴면 아이도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이제 유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감정, 뭐 피곤해, 졸려, 배고파, 뭐 몸이 어디가 아파 이런 걸 제대로 이제 못하거나, 자기가 기분이 뭐 눈물이 날 것 같다, 뭐 화가 난다, 샘이 난다 이런 말을 표현을 못하면 징징징징 거리는 거죠. 그냥 어른들도 자기 욕구를 말하지 않고 막 이상하게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다. 아니면 그냥 아이가 그냥 다 울고 해결될 때까지 엄마 기다려주는 거죠. 자기 성장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데 가장 좋았던 해결책이 글쓰기였다고 고백합니다. 독후 메모를 처음에 시작했대요.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글쓰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블로그에다가, 이게 저랑 또 되게 비슷하네요. 제가 새벽달님이 10몇 년 동안 블로그 한 건 알고 있었는데 옛날 글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책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글을 블로그에 필사하듯 옮겨 적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를 나는 안전한 글쓰기라고 부른다. 독후 메모는 안전하다 못해 뿌듯하다.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작가들의 아름답고 수려한 글을 옮겨 적다 보면 그 글이 내 인생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도 생긴다. 와, 진짜 완전 제가 1000% 공감. 제가 400권 가까이 책을 필사를 블로그에 하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예, 내가 그 글을 적으면 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일기 쓰기를 강조하셨다고 해요. 쓰기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일기 쓰기를 지겨워했대요. 그래서 신문 스크랩으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엄마랑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로 정리한다는 게 뿌듯했던 모양이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날마다 신문 스크랩을 하니까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이런 글을 많이 보고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못하고 있네요. 게을러가지고. 예. 신문은 오지만 아직 안 하고 있다. 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일기 같은 거 쓸 때 잘 못 쓰고 힘들 수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이게 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엄마가 대필하기. 글을 쓰는 아이는 틀릴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엄마가 대필하면 틀릴 염려가 없다. 아이가 말하고 엄마가 적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주고 아이한테 제가 적은 거를 그대로 옮겨 쓰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글씨를 몰라서 일기를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거 좀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죠. 베껴 쓰는 게 좋다고 영자 신문 기사 통째로 베껴 쓰기 같은 무의미한 노동을 시키지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베껴 쓰기는 금물이다. 차라리 뭐 이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한 가지만 베껴 쓰자. 요런 게 낫다고 합니다.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글쓰기는 즐거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책 읽기, 글쓰기, 공부 모든 것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아이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친정엄마를 용서하는 귀한 경험이다. 아이를 통해 그 아이와 똑같은 남편을 이해하고 안쓰러워하게 되니 육아는 사랑 연습인가 보다. 사랑이 커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인류가 결혼과 육아를 수천 년 이어온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 가족은 도망갈 구멍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지지고 볶는다. 날마다, 말 그대로 날마다 이보다 더 집요하고 지독한 훈련장이 또 있을까? 슬프죠.
이런 지독한 훈련의 장에 함께 계신 걸 축복합니다. 네, 아직 이 장에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죠. 글쓰기를 하다 보면 수치심, 분노, 서운함, 질투, 자기 혐오 같은 것들. 이 수치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노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렇게 내 안의 감정을 물끄러미 관찰하고 집요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꽤 재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번진다. 내가 어떤 인간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혹은 나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글쓰기를 추천한다. 나만 볼 수 있는 노트든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든 상관없다. 저 치유의 글쓰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글을 써서 되게 많은 삶이 좋아졌어요. 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좋으니까. 남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글을 잘 써서 글을 쓰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글을 썼죠. 혹시 블로그라든가 일기에다가 글을 써보신 분이 있다면 내가 최근에 한 달 혹은 1년 글을 써봤더니 내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글을 쓰니까 정말 좋아요 하는 고백을 여기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글을 아직 써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글 쓰고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뀌고 저를 좀 더 잘 알게 됐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다. 엄마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좋아? 왜 그랬어? 라고 하면 그냥이라고 말할 때가 많죠. 유튜브 너 왜 하니? 그냥 이거 좋아서요. 책을 왜 읽어? 그냥 좋아서요.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아? 그냥 좋은데요. 자, 이 그냥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그냥 좋아하죠. 그냥 내 엄마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에게 욕심이 막 있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잠을 좀 일찍 자서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바라는 게 많아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고맙고 예쁜 내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수시로 실망했고 판단했고 단정지었다.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이 나의 무능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투성인 나를, 엄마 노릇이 서툴고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넘치게 사랑하는 아이의 변함없는 사랑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엄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 대신 엄마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그 어린아이가 위로해줬대요. 한때 나의 내리사랑은 순수하지 않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가짜 사랑이었음을 고백한다. 그쵸.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고백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엄마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아이가요. 피아노를 치다가 4학년 때 막 울었대요. 잘 안 된다고. 트릴? 뜨르르르르르 이거가 돼. 뜨르르르르르르르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4학년 때 어떤 곡에서 잘 안 된다고 막 울었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4학년인데 인제 울었냐고. 너무 늦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운다는 거예요. 막 좌절하고 막 실망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번 콩쿨 준비 기간에 그 아이의 피아노 실력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이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고 그날 이후 아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다. 그의 콩쿨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전체 대상을 탔다. 늘 장려상이나 2등, 3등만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이룬 1등 상이었다. 그때 아이가 울면서 힘들다고 하니까 새벽달님이 그냥 그만두게 하려고 했대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피아노를 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때요. 울며 주저앉아 포기했다면 다시 일어나 한번 해보지 이를 악물고 연습하니 예상하지 못한 성장이 일어난 이 경험. 돈 주고 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맛볼 수 있었을까? 그것을 내 판단 미스로 아이가 놓칠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얘기한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음대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우리 아이 힘들까봐 야 하지마 때려쳐 꼭 이렇게 하는 게 또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스승님이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엄청 잘할 거다라고 진실로 비춰주니까 정말 잘 됐어요.
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그 다음에 공감, 이런 게 가득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몰아세우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는 방법, 그리고 아이를 정말 잘 사랑하는 법, 새벽달님의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